이번 영상에서는 한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한옥이 되게 한동안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옥마을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옥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이 한옥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옥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한옥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마린 씨는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집? 옛날 집, 옛날 집이고, 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집. 이미지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한옥에 대해서. 고풍스럽고 응? 추워요. 고풍스럽고 춥다. 예. 벌레 많은 것도 싫고, 그죠? 네, 근데 그냥 운치 있고 운치 있고. 좀 멋스럽게 잘 또 꾸미면 음, 현대 건축과는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으니까. 한옥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살고 싶진 않고 별장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 네, 음, 사는 거는 집이 몇 개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생각보다 한옥이 되게 비싸요. 일반 건축물이 이제 500에서 800만 원 정도 오면 이제 집을 하나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많이 들을 때는 한 1500만 원 이상, 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아무래도 나무로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한옥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지능자가 않다 많지.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비싼 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한옥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한옥이 뭐냐? 이겁니다. 한옥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한옥이 뭐냐고 이렇게 관련된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대체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전엔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이라고 나와요. 네. 뭐 이런 얘기 누가 못해. 그게 한옥 맞죠? 뭐 한옥이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얘기를 하는 거고, 한반도죠. 우리나라 고유 형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네. 이겁니다. 일단 소재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좀 기와집이 올려져 있으면은 한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초가집이 우리 한옥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기와, 그 다음에 초가, 그 다음에 돌을 얻는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판을 얻는 집을 너와집이라고 하는데, 너와집도 한옥이에요. 그리고 뭐 건축물의 소재가 사용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건물을 짓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와집이라고 한옥이라고 하고, 뭐 초가집이라고 한옥이라고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지붕의 형태 갖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추녀들이 있는데, 추녀 끝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거나,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삑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삐죽삐죽 올라가는 게 있고, 특히 더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붕이 올라가고 하는데, 또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한옥 지붕이 이렇게 팔짝 지붕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가 한옥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이 굉장히 다양한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가구 구조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구 구조가 뭐냐면은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대부분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네. 흙으로 벽을 만드는 그냥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러니까 뭐 무덤이라던가 창고 이런 데들은 돌로 만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사는 데들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흙으로 벽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또 한옥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한옥의 특징에 갈 수 없다. 한옥이라는 건 최소한 일본의 집하고는 달라야 되고 중국의 집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옥이죠. 음, 만약에 일본의 집이나 중국의 집을 갔다면 그거는 동아시아 건축이 되는 거죠. 동아시아의 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한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가 찾은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한국의 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붕 형태가
이렇게 완만하게 곡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기와가 올려져 있고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벽체는 문이나 흙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중국에 있는 경산사라는 절이에요. 이 절도 음.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형태예요. 한옥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지. 지붕 모양만 좀 다른 거. 지붕 모양이 이게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가서. 이거는 사진 찍는 각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곡은 기후에 따라서도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데, 비가 많이 오는 동네에서는 지붕의 물매,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물은 이렇게 잘 흘러내리니까. 근데 기울기가 커야 되는 동네는 눈이 오거나 눈이 지붕에 쌓이면 안 되잖아요. 네. 지붕의 물매가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은 저런 게 좀 틀린 거지. 중국은 좀 이렇게 뭐랄까 색깔이 좀 진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우리나라 건축물보다 좀 우락부락하다 그래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일본이에요. 일본 같다. 일본도 지붕 형태가 조금 틀리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형태, 그러니까 벽이 흙으로 돼 있고 기둥은 나무로 올리고 지붕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거기도 지붕도 다 기와로 올리고 이런 게 다 똑같아요. 한중일이. 예, 똑같아요. 그냥 느낌이 좀 틀린 것뿐이야. 이 느낌이 틀린 건데 느낌이 틀리다고 이걸 한옥이라고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말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 이미지가 틀리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만의 특징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의 건축에서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온돌이에요. 온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건데 일단 온돌이 뭐냐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부뚜막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돌을 데워가지고 난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 가면은 칸이라는 게 있고 일본에 가면은 이로리라는 게 있고 네. 코타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 가면은 이제 게르가 있고 그렇고 로마에서는 하이포코스트라고 온도라고 비슷한 그런 난방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난방 방식이. 돌을 데워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데피는 이런 방식은 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위도 지방이 되게 많은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발달했을까? 네. 이건 되게 미스테리이긴 한데 하여간에 그래요. 조사를 해보면은. 또 하나 마루가 있어요. 네. 다른 나라 건축물에 보면은 마루만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네. 더운 나라에서 주로 이제 마루를 사용하죠. 우리나라도 더울 때 주로 마루를 쓰잖아요. 네. 겨울에는 추워서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여기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네. 그렇죠. 선풍기가 없을 때도 굉장히 시원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특하게 이거를 온돌하고 마루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는 좀 투박해 보여도 사계절 동안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다른 나라에 있느냐? 다른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마루가 다른 없어? 나라에는 마루와 온돌을 같이 쓰는 구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한옥의 특징은 온돌과 마루, 겨울에 쓰는 온돌과 여름에 쓰는 마루,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는 같이 쓸 수 있는 이 온돌과 마루가 함께 있는 이런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한옥의 특징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형적인 건 상관없이 온돌과 마루가 있으면 외형적인 거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 건물이 조금 이쁘다, 안 이쁘다, 이 건물은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다 이런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적으로 특징을 잡으려면 한옥의 특징은 온돌과 마루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건축물이다. 동아시아에서 구분을 하려면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온돌과 마루가 있는 건축물이 되게 과학적으로 유용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한옥의 과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할게요.